5년 전 광주 남구청이 청사를 옮기면서 새 청사의 절반을 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공사비 충당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쇼핑몰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기억이 남아있는 진도 팽목항의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13년 광주 남구청은 봉선동에서 백은광장 근처로 청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청사의 절반을 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사를 옮길 때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비를 쇼핑몰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쇼핑몰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공사비를 둘러싸고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공들여 유치했다는 쇼핑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매장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쇼핑 공간이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지하 상가는 불이 꺼진 채 집기류만 방치돼 있습니다. 매장에도 식당가에도 장사를 접는다는 영업 종료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힘들죠. 지금 답하게 몇 반대 안 남았는데. 주변 이상해서 어떻게 손님도 오십니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 지난 2013년 광주 남구청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사들여 새 청사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공사비만 301억 원. 이 비용은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한 뒤 그 수입으로 공사비와 이자 비용 369억 원을 2039년까지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남구청은 이 계획에 따라 쇼핑몰 운영법인인 광주 메가몰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등의 문제로 장사는 신통치 않았고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사 10개 층 가운데 절반인 상가의 공실률은 현재 70%. 본사 직영업체들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다 철수를 지금 8월 말부로 거의 다 철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50개 업체 중에 한 35개 정도 업체가 8월 말부로 거의 다 철수를 합니다. 상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 공사비도 충당하겠다던 남구청의 계획은 지금으로선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임대 수익에 대한 계산이 틀어지면서 건물주인 남구청과 임대권자인 자산관리공사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내탓 공방도 모자라서 남구청은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했다는데 그동안 두 기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어서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자산관리공사가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상환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부터입니다. 상가의 적자가 심해서 이대로라면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2039년까지 87억 원만 회수가 된다며 그때 가서 남구청에서 나머지 282억 원을 줘야 한다는 공문입니다. 건물주인 남구청이 상가 유치를 주도했고 통상 이 같은 위수탁 계약은 위험 부담을 건물주, 즉 남구청이 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상가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남구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문이 있는 만큼 남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구가 사실은 광주 메가몰을 추진해 먼저 했었고요. 네네네. 유치를 해서 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통보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자산관리공사가 임대 수익을 통해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다며 참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예측 잘못을 남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접 주체가 캠코가 이를 근거로 저희한테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2차적으로 이것을 제안한 주체가 책임의 주체는 캠코이고요. 또 자산관리공사가 애초 계약 당시에 이 같은 위험 부담에 대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남구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구청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먼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소송에 대비해 법률 자문도 마쳤습니다. 수백억을 누가 떠안게 될지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진도 팽목항에선 내년부터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시작됩니다. 터미널이 들어서더라도 세월호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들이 많은데 규모나 방식을 놓고는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진도 팽목항입니다. 2015년 1월 세월호 참사 분향소와 가족들이 머물 공간이 생겼습니다. 달력 44장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왔습니다. 작은 동판 하나라도 남길 바라며 분향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떠난 팽목항 자리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와 기림의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일단 여객선 터미널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활용해 추모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보다 확실한 의지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이 역사의 현장으로 계속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2001년부터 추진된 진도항 사업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항만 사업비로 항만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사회가 희망하는 추모시설의 규모와 방식을 놓고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설계 이후 녹지 공간에 대해서 상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상징물 설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 모두 7동의 세월호 시설이 이달 말까지 철거되고 내년쯤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시작될 예정. 팽목항의 세월호의 기억을 남겨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시민사회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돌봤던 동고차도 주민들은 요즘 만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감시초소마저 떠나보내면서 헛헛해진 마음 한구석엔 생계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태어나 평생 어업을 하며 살아온 주민 이호경 씨. 참사 초기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월호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숨진 아이 아버지의 감사 편지를 받은 뒤 4년이 넘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산속 움막을 차려 인양을 지켜봐온 시간 동안 집도 음식도 위로도 내어주던 이 씨는 유가족들이 3년 8개월 만에 철거한 초소를 집 마당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마당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혹시 엄마 아빠들이 오더라도 빨리 더 잊혀지지 않을까. 과거 자원이 풍부해 부자섬으로 불렸던 동거차도는 그날 이후 마을 전체의 생업이 무너진 상태. 참사 초기 기름이 거칠만 하던 지난해 다시 인양 작업으로 기름이 또 유출되면서 자연산 미역은 물론 양식도 멸치잡이도 모두 망쳤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을게 우리가. 빚도 많이 줬고 그것 때문에 돈 조금 못 번 괜찮아라. 안 그요? 다시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동거차도를 중심으로 진도군 조도면 전체에서 25건, 200여 명의 어민들이 정부의 오염 피해 보상을 접수한 상태. 지난 2014년 턱없는 보상금으로 생활고를 겪은 터라 이번에도 우려가 크지만 아픈 사람들을 품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동거차도 주민들은 유가족들이 떠난 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농민수당이 농도 전남 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농촌마을, 수확기를 맞았지만 들녘에서 농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지난 30년 새 주민수가 절반가량 줄었고 젊은 농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힘들고 노력한 것만큼 안 나온 게 많이 도시로 빠져나가본 게 더. 농민단체와 찬성 전문가들은 이처럼 활력 잃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민수당은 작은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군 120만 원, 전남도 120만 원, 중앙정부 240만 원 등 매달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가 15만인 전남도가 부담할 지급액은 최대 1,800억 원 규모로 올 예산 기준 전체 2.4% 수준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소득, 조건 없는 소득 보장이기 때문에 WTO라든가 FTA 규정에 전혀 상관이 없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민, 청년,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다른 계층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용역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신설을 확정한 해남에 이어 한평, 장흥 등도 검토에 나서면서 농민수당은 전남은 물론 농업정책의 전국적인 쟁점으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전공대를 대통령 공약대로 설립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정부 관련 기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전공대 설립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오는 10일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8곳에서 4곳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문회 주체인 시의회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도 반대하는 등 비판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오늘 후보 접수를 마감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25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과 광주시, 나주시는 한전 본사에서 투자 유치 행사를 열어 한국전기연구원과 비츠로테크 등 25개 기관, 기업과 1,43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중견기업과 전력기자재 인증기관까지 참여해 에너지밸리 조성과 미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본부세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의 물품 통관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와 협업을 통해 문화중심 도시의 성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당시 인사교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상생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청장들은 오늘 오전 상생회의를 열고 시와 자치구 사이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시민 상생협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인사교류 문제는 자치구의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교류 기준과 실행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름 뒤면 퇴임하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전남대 강단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학교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로스쿨의 석좌 교수로 초빙했고 오는 11월쯤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희수 재판관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광주와 인연이 깊고 퇴임 이후 대학 강단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5.18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오는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5.18 기념일 전에 전남 1호 사적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 내에는 표지석 52개, 안내판 21개 등 모두 73개의 5.18 관련 기념물이 있고 지역별로는 화순이 13개, 목포 12개, 나주 11개,
해남과 영암 한평 8개씩, 강진 7개, 무안 6개 등입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참여하는 13개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통해서